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어떻죠? 서로 다른 부서, 다른 연령, 다른 직급, 다른 관점의 사람들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어때요? 의견들을 교환하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런 것들 어때요? 굉장히 이거 복잡게스럽죠. 자, 오픈스페이스 베타의 방법론이 되는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키피디아를 보면은요, invited 참가자들이 초대가 되어지고 참가자 중심의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워크숍을 열고 어떤 주제들을 토의하는데 그 주제의 발제부터 논의부터 해결책까지를 모두 구성원들이 진행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1980년도에 해리슨 오웬이 개발을 했고 그 이후로 30년 이상 많은 나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퍼실리테이션 전문가도 당연히 계시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막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창시자시고요. 열정과 책임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자기 조직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자기 조직화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뭐죠? 인비테이션, 초대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참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따왔는데 OST를 이해하시려면 요것만 아셔도 사실은 절반 이상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가지 원칙과 하나의 법칙인데 누구나 올 수 있고요. 원한다면 초대에 응한 누구나 올 수 있고 시작과 끝은요 누군가가 지정하지 않아요. 뭐 50분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이런 거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뷔페를 해요. 왜냐면 먹고 싶을 때 먹고 논의하고 싶으면 도끼자루 썩는 줄 보고 논의해도 된다 이겁니다. 생겨나는 일이 무엇이든 생겨날 만한 유일한 것이다. 싸워도 되고요. 물론 이제 격투기, 이종 격투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싸워도 되고, 그러니까 디베이트죠. 고급지게 디베이트도 할 수 있고 좀 협의를 할 수도 있고 지식을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생겨나든 참가자들이 알아서 할 거고 참가자들이 알아서 문제가 생기면 소통할 거고 해결할 거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의 법칙, 두 발의 법칙입니다.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이 직접 발제를 해요. 참가자들이 우리 이런 거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각자 발제를 하면은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 여기에 모일래, 난 여기가 좋아, 난 여기가 좋아, 여기에서 동시간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뭉쳐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토의를 하는 와중에서 여기는 한 사람이 이거 좀 재미없는데? 또는 나는 내 할 말 다 했어? 그러면은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고요.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권고사항이에요. 꼭 좀 그렇게 해달라.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어떻죠? 서로 다른 부서, 다른 연령, 다른 직급, 다른 관점의 사람들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어때요? 의견들을 교환하고 가르쳐주고 배우고 이런 것들 어때요? 굉장히 이거 복잡게스럽죠? 이건 난잡인가? 자, 복잡게스럽게 이 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시장에서 있었던 복잡했던 문제들,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에는 크게 4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오너죠. 승인하는 주체, 진행하는 주체, 그 다음에 참가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컨비너죠. 컨비너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최초의 안건을 내는 사람. 우리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거야. 달리 말하면 뭐죠? 총대를 매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총대를 왜 매? 사람들이 총대를 매려고 할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컨셉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려면 바로 초대에 응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발제를 하는 것도 자유, 그 다음에 이걸 정리해서 실천한다 안 한다라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컨비너는 발제한 주체고 그 발제한 걸 베이스로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픈스페이스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 참가자들을 정말 믿어주고요. 제가 이 러닝도 오픈스페이스 형태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3년째 지금 변화 작업을 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OST 형식으로 문제 해결,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의 문제 해결 워크숍을 해봤는데 결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참여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좀 담배 피러 나가서 그러니까 좀 땡땡이 치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도 이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믿어드렸더니 그만큼의 이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뭐냐면 액션 스텝, 그러니까 과정은 되게 재밌는데 이 워크샵 끝나고 나면은요 액션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발도, 그러니까 약발도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OST 자체의 단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업무가 바쁘고 하다 보면 워크샵 끝나고 나면 사실 흐지부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체계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오픈 스페이스 베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OST가 2번 들어가는 오픈 스페이스 베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